안녕하세요. 낙성대에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원 조교수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귀로 듣는 단원별 요약을 준비했습니다. 편안하게 듣다 보면 단원 정리가 저절로 되실 겁니다. 배솔독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240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적인 원칙이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고 최대한 편안하게 배설하도록 배려한다. 두 번째 내용은 배설물은 바로 깨끗이 치우고 피부의 상태도 살펴보죠. 그 다음 내용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 요거는 서너 번 나왔던 내용이에요. 요양보호사는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 그 다음에 항문은 앞에서 뒤로 닦아야 요로기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앞에서 뒤로도 맞고 위에서 아래로도 맞겠죠. 대상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 존중한다. 이게 배설독기의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배설 상태 관찰을 하겠는데요. 자, 241페이지 있죠? 자, 배설 요구의 표현이에요. 언어적 표현이 있고 비언어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자, 언어적 표현을 보시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건 이거는 언어적 표현이고, 비언어적 표현은 최근에 시험에 여러 번 기출이 됐었어요. 출제가 됐었죠. 끙끙거리거나 안절부절 못하고 손으로 배 또는 엉덩이를 가리키고 얼굴 표정이 일그러지고 허리를 들썩거리고 바지를 내리려고 한다면 말은 안 하더라도 배설을 하고 싶구나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다시 비언어적인 표현 자주 출제됐었거든요. 최근에 끙끙거림, 안절부절 못함, 손으로 배 또는 엉덩이를 가리키고 얼굴 표정이 일그러지고 허리를 들썩거리고 바지를 내리려고 한다면 뭐라고요? 비언어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배설할 때 관찰하는 내용이 배설 중이냐, 배설 전이나 배설 후냐. 과거에 나왔던 문제들인데 요새는 조금 덜 나오고 있지만, 자, 배설 전, 배설 중, 배설 후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배설 전에는 요이나 변이의 유무, 소변이 보고 싶은지 대변이 보고 싶은지를 알아보는 거겠죠. 그다음에 하복부 팩만이 있고요. 이전 배설과의 간격이에요. 2시간 만에 보시는지 3시간 만에 보시는지 그런 거겠죠. 배설 억제 참을 수 있는지 이게 뭐라고요? 배설 전입니다. 다시 배설 전은 요이나 변의 유무, 하복부 팩만, 이전 배설과의 간격, 배설 억제 이렇게 돼요. 배설 중이는 배설 중이니까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불편할 수 있죠. 불안 정도, 배변 또는 배뇨의 어려움입니다. 자, 배설 중입니다. 통증이 있고 불편감, 불안 정도, 배변 또는 배뇨의 어려움이에요. 자, 배설을 하셨어요. 배설 후겠죠. 배설 후에는 색깔이라든지 혼탁 여부를 알아볼 수 있고요. 배설 시간이라 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볼일을 보셨는가 이거겠죠. 잔여간 잔변감, 요거는 제대로 봤는지 더 남은 것 같은지 이런 느낌이겠고, 배설량 얼마나 보셨는지 다시 한번 배설 후에는 색깔, 혼탁 여부, 배설 시간, 잔요감, 잔변감, 배설량 이렇게 되겠습니다. 241페이지의 화장실 돕기 내용입니다. 기본 원칙 전반적인 문제 최근에도 시험에 나왔었고요. 또 부분적인 부분도 또 나왔었어요. 자,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요거는 뭐 어느 파트에서라도 잘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조가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 또 요양보호사는 손을 뻗을 수 있는, 닿을 수 있는 위치에서 필요하면 즉각적으로 개입해서 낙상사고에 대비해야 돼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하지만 언제라도 도와드릴 수 있게 간격은 어떻게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계셔야 돼요. 또 화장실은 밝고 바닥에 물기가 없어야 되고요.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응급배를 설치한다. 이 내용이 혼자 걸을 수 있는 대상자의 화장실 돕는 방법은 해서 얼마 전에도 시험에 나왔는데 응급배를 설치한다 요거였었죠. 휠체어를 타고 내릴 때 반드시 휠체어 잠금 장치를 걸어둔다. 바퀴가 달린 거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는 잠금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화장실 이동 돕기의 돕는 방법을 또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 편마비 대상자인 경우에요. 자, 편마비 대상자는 어느 쪽에 휠체어를 둔다고요? 네, 건강한 쪽에 휠체어를 두죠. 건강한 쪽에 휠체어를 둬야 힘을 쓸 수 있으니까요.
자,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에 휠체어를 두고 침대 난간에 빈틈없이 붙이거나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붙인다. 예, 이거 다 과거에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건강한 쪽에 그 다음에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붙이거나 아니면 딱 붙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휠체어에 잠금 장치를 걸어두고, 잠금 장치를 걸어둔다, 잠금 장치를 해라죠. 발 받침대는 올려두고요. 자, 세 번째, 마비가 없는 대상자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는다. 앉으실 수 있죠. 마비가 있는 대상자는 두 팔과 두 발이 안전하도록 모아둔다. 힘이 없으니까 잘못해서 덜렁덜렁 하다가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겠고요. 자, 어디를 받쳐주냐? 대상자의 어깨와 두 발의 무릎 쪽을 감싸서 침대 끝으로 두 다리를 이동하고요. 대상자의 허리와 엉덩이 사이에 두 손을 지지해서 침대 가장자리로 얹혀 앉힙니다. 대상자의 두 발을 바닥에 닿게 한 후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의 팔걸이를 잡게 하고, 그 다음에는 요양보호사의 무릎을 대상자의 다리 사이에 넣고 지지면을 확보합니다. 지지면을 확보한다는 것은 다리를 좀 벌려서 하는 거겠죠. 양팔로 대상자의 겨드랑이 밑에서 등 뒤로 감싸 안은 다음 반동을 이용해서 대상자를 세우고 대상자의 몸을 90도 회전시켜 휠체어에 앉힌다. 휠체어 뒤쪽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대상자의 포개진 두 팔을 감싸서 휠체어에 깊숙이 앉혀야 되겠고요. 휠체어 발받침대 위에 대상자의 발을 올려놓은 후에 화장실로 이동을 합니다. 화장실 바깥에서 기다릴 때는 요양보호사는 중간중간 대상자에게 말을 걸어서 상태를 살피겠고요. 배설물이 이상한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를 하는데, 대상자가 편마비인 경우 휠체어, 이동변기, 지팡이는 모두 어느 쪽에 건강한 쪽에 두고 요양보호사는 불편한 쪽에서 돕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까지는 화장실 이용 돕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침상배설 돕기예요. 요거는 244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침상배설 돕기는 또 곧잘 나오는 내용이죠. 침상배설은 누가 하느냐? 화장실까지 가지 못하거나 침대에서 내려올 수 없는 대상자가 주로 침상 위에서 배설을 하시게 되겠고요. 기본 원칙은 대상자가 변이를 호소할 때 즉시 배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스스로 배설할 수 있도록 돕고 배변, 배뇨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를 하고 규칙적인 식사와 섬유질도 적절히 섭취하며 복부 마사지로 장 운동이 활발할 수 있게 하는데, 복부 마사지는 어떤 방향으로 했죠? 네, 시계 방향이죠. 자, 대상자가 만약에 실수를 했다면 부끄러워하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위축되지 않도록 옆에서 잘 격려를 해줘야 되겠고요. 자, 침상 배설 돕기의 돕는 방법을 살펴보시면 프라이버시를 위해 먼저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가려주고 변기를 따뜻한 물로 데워 넣는데, 그 이유는 차가운 변기는 요이나 변이가 감소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 또 배설을 할 때 소리가 나면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게 소리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깔고 텔레비전이나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다. 또 둔부 밑에 방수포를 깔고 허리 아랫부분을 무릎 덮개로 늘어뜨린 후 바지를 내린다. 그래서 덮은 다음에 바지를 내려야 부끄럽지 않으니까 그렇겠죠. 또 항문을 댈 경우에는 변기를 댈 때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도록 변기를 대준다예요. 자, 되도록 대주지 않으면 옆으로 셀 수가 있기 때문에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도록 변기를 대준다예요. 근데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협조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는 경우는 요양보호사가 허리 밑에 한쪽 손을 넣어서 대상자의 둔부를 들게 하고 다른 손으로 변기를 밀어 넣었을 때는 협조할 수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없는 데는 옆으로 돌려 눕힌 후에 둔부에다가 변기를 대고 대상자를 돌려 눕혀서 반듯한 자세가 되는 게 바로 항문을 대는 방법인데, 협조할 수 있는 경우의 그림도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상자가 힘을 줘야 되죠. 힘을 주기 쉽도록 침대에 상체를 올려줘서 침대 윗부분을 올려줘서 힘을 주기 쉽도록 하는 거, 이것도 얼마 전에 시험에 나왔었어요. 여성은 회원부 앞부분에 화장지를 대어 쇄변이 튀지 않고 소리가 작게 나게 한다.
회음부와 두음부를 따뜻한 수건이나 물티슈로 앞에서 뒤로 닦아주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준다. 배설물이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하고 기록한다. 이상이 있을 경우에 보고하는 때는 어떨 때이냐.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배설물을 보고해야 되는 경우는 소변이 탁하거나 뿌옇고 거품이 많이 나고 색이 진하고 냄새가 심할 때입니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푸른빛의 소변이 나온다라든지 대변에 피가 섞여 나와서 선홍빛이거나 검붉고 대변이 심하게 묽거나 점액질이 섞여 나온다면 보고를 해야 되는 경우, 또 보고를 해도 되지 않는 경우는 볏짚 색깔의 소변, 황금 색깔의 대변은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특이사항을 보고해야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엇인가. 그래서 정상적인 것만 알아두시면 그 이외에는 보고를 해야 되겠죠. 자, 정상적인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변은 볏짚 색깔, 연노랑 색깔의 소변이고 대변은 황금 색깔의 대변이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이동변기 사용 돕기가 나와 있어요. 자, 이동변기, 이거는 어떤 분들이 사용하느냐. 서거나 앉는 것은 가능하나 화장실까지 걷기 어려운 대상자들이 보통 이동변기를 사용하게 돼요. 거기에 대한 기본 원칙을 보시면 배설할 경우에 불필요한 노출을 줄여서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도록 해야 되겠고, 배설이 어려울 때는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서 변이를 자극하면 대변이나 소변 보시기가 훨씬 더 편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동변기는 매번 깨끗이 씻어서 배설물이 남아있거나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한다. 지금 말씀드렸던 기본 원칙 중에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서 변이를 자극하는 것, 이동변기는 매번 씻는다라는 것 다 최근에 나왔던 문제예요. 자, 돕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실 것 같으면 침대와 이동변기의 높이는 같도록 맞추고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침대하고 이동변기의 높이가 같으면 옮겨 앉히기가 편한데 낮거나 높다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높이는 같도록 맞추고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야 흔들리지 않으니까 안전하겠죠. 자, 두 번째 내용은 미리 이동변기를 따뜻한 물로 데워준다. 앞에서도 나왔지만 변기가 차가우면 변이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배설이 어려울 때는 배뇨 중에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 주지만 처음에 앉힐 때는 또 이동변기가 따뜻해야 제대로 배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대상자의 다리를 내려서 두 발이 바닥에 닿게 한다. 이것도 과거에 여러 번 나왔던 얘기예요. 바닥에 닿게 하는 거. 편마비 대상자의 경우 이동변기를 건강한 쪽으로 30도에서 45도 비스듬히 놓는다. 건강한 쪽으로 놔야 힘을 주어서 옮겨 앉기가 편하겠죠. 이동변기 내에 있는 배설물을 즉시 버리고 환기를 시키도록 한다. 배설 중에는 아무래도 하의를 벗기면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하반신을 수건이나 무릎 덮개로 덮어준다예요. 밖에서 기다려주기를 원하면 호출배를 대상자 손 가까이에 두어서 배설이 끝나면 알리게 하고요. 대상자가 안에서 문제 없음은 용변이 보는지 계속 신경을 써야 되겠고 이동변기 내의 배설물은 즉시 처리하고 환기하는 것. 이게 바로 이동변기 사용 돕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249페이지의 기저귀 사용 돕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기저귀 사용은 어떤 분들이 쓰느냐. 대소변을 전혀 가리지 못하는 경우, 배설 욕구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 치매 등으로 실금이 빈번한 경우에만 사용을 해요. 다시 어떤 대상자냐? 대소변을 전혀 가리지 못하거나 배설 욕구를 전혀 느끼지 못하거나 치매 등으로 실금이 빈번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자, 기본 원칙을 살펴보면 대상자가 몇 번 실금을 했다고 해서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기저귀의 사용은 피부 손상이나 욕창이 잘 생기기 때문에 배뇨라든가 배뇨 시간에 맞추어서 자주 살펴보고 젖었으면 신속하게 갈아지는데요. 그 원칙에 잘 된 경우와 잘못된 경우를 한번 말씀드리면 기저귀는 정해진 시간에 교환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틀려요.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젖으면 갈아줘야 되겠는데 기저귀가 젖거나 뭉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욕창이 발생하기 쉬워요. 그래서 기저귀가 젖거나 뭉쳐 있으면 욕창이 발생하기 쉽고 정해진 시간에 교환한다는 틀린 말입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은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라도 약간의 도움으로 대상자가 이동할 수 있으면 이동변기를 사용하고
허리를 들어 수 있으면 간이변기를 시도해 본다. 한 번 기저귀를 찾다고 해서 영원히 기저귀를 차는 게 아니라 가능만 하다면 이동변기나 간이변기 사용을 하면 훨씬 더 좋겠죠. 자, 우리 기저귀 사용 돕기에 돕는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일단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기저귀를 갈라왔습니다 라는 식으로 절차를 설명해 드리고 스크린이나 커튼을 쳐야 돼요. 그리고 면 덮개 밑에서 윗옷을 허리까지 올리고 바지를 내립니다. 면 덮개 밑에서요. 그러니까 먼저 덮어놓고 윗옷을 허리까지 올리고 바지를 내린다라는 얘기죠. 허리를 들 수 있는 대상자는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우고 허리를 들게 해요. 허리에 힘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근데 허리를 들 수 없다면 옆으로 돌려 눕혀서 기저귀를 교환하게 됩니다. 자, 기저귀를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기저귀를 간 다음에는 기저귀의 바깥면 깨끗한 부분이 보이도록 배설물을 안으로 말아 넣는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이 내용도 시험에 몇 번 나왔었어요. 기저귀 처리할 때 기저귀의 바깥면이 보이도록 배설물을 안으로 말아 넣는다. 자, 둔부, 항문 부위, 회원부를 따뜻한 물티슈를 앞에서 뒤로 닦은 후 마른 수건으로 닦아낸다. 둔부 주변부터 꼬리뼈 부분까지 피부의 발적, 상처 등을 살펴보고 가볍게 두드려서 마사지한다.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필요시 방향제를 사용한다. 이게 기저귀 사용 돕기예요. 자, 251페이지를 펴시면 이번에는 유치도뇨관 소변 주머니 관리가 나옵니다. 유치도뇨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소변줄 하는 건데, 유치도뇨관 관리는 매번마다 시험에 나오고 있죠. 자, 기본 원칙을 보시면 유치도뇨관을 다른 분들은 소변 주머니를 달고 있으시죠. 자, 소변이 담긴 주머니는 방광의 위치보다 낮게 둔다. 방광의 위치보다 낮게 두는 이유는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높이 있으면 소변이 거꾸로 올라가죠. 역류해서 감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소변 주머니는 방광보다 낮게 둔다. 이것도 몇 번 나왔던 거고요. 유치도뇨관의 소변양화 색깔을 매 2~3시간마다 확인한다예요. 그래서 돕는 방법을 살펴보면 매 2~3시간마다 확인하는 이유는 한 방울도 안 나왔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확인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연결관이 꺾여 있거나 눌려서 소변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살펴봐야 돼서 2~3시간마다 확인하고요. 한 방울도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 소변량이 줄어들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되느냐, 이렇게 시험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럴 때 정답은 연결관이 꺾여 있거나 눌려 있는지 살펴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치도니거나 막히거나 꼬여서 소변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방광에 소변이 차서 아랫배가 팽만감이 오고 불편감이 있고 아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치도뇨관을 사립하고 있어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로이 움직이고 보행도 가능함을 알려줘야 되겠고,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해서 방광의 능력도 살려줘야 되겠죠. 또 유치도뇨관은 강제로 빼시면 요도 점막이 손상되기 때문에 심하게 당겨지지 않게 해야 되고, 소변 주머니를 비울 때는 배출구를 열어서 소변기에 소변을 받은 후 또 배출구로 잠그고 알코올솜으로 배출구를 소독한 후에 제자리를 꽂게 돼요. 소변줄은 늘 갈고 있지만 소변 주머니는 차면 비워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하는 방법이에요. 소변 주머니의 배출구 아래쪽에 있는 거는 열어서 소변기에다가 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배출구를 잠근 다음에 알코올솜으로 닦고 제자리를 꽂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내용입니다. 소변색이 이상하거나 탁해진 경우, 소변량이 적어진 경우, 소변이 도뇨관 바깥으로 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다시, 소변색이 이상하거나 탁해진 경우, 소변량이 적어진 경우, 소변이 도뇨관 바깥으로 새는 경우에는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한다가 답이에요. 지시가 있을 경우 수분 섭취와 배설량을 확인하고 기록한다. 이거는 이제 의사가 처방이 있을 때 기록하십시오 했을 때 이제 이루어지는 일이겠죠. 다음 내용입니다. 소변기의 소변을 지정된 장소에다가 버린다. 소변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바로 비워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한다. 자, 우리 시험에 잘 나왔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대상자의 주머니가 방광보다 낮게 위치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정답은요, 역류성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하고요. 또 다른 내용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유치도뇨 간의 교환 또는 삽입 방광세척은 절대로 하지 않고
방문간호사나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연계한다. 이렇게 유치도뇨관 관리까지가 배설독기의 마지막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